자, 오늘 여기 15분부터 볼 건데, 오늘 좀 설명을 좀 잘 좀 들으셔야 되는 게, 이번 주 시험 보는 거에서는 이제, 이거,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 2학기 1차 대비 프린트에, 모의고사 프린트에 많이 나온다고 했고, 혹시 몰라? 내가 지금 오늘 설명해 주는 거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지금 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이거 어플로 채점을 해서 해설을 확인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해설도 있는데, 해설풀이가 굉장히 빡센 경우가 많아, 해설 경우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요 30번 문제 이제 만약에 너네가 해설을 보면은 해설이 요 A4 한 페이지야, 한 페이지. 근데 나는 이제 깔끔하게 그냥 한 세네 줄 정도로 끝낼 거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설명을 이제. 특히 지금 처음에 할 15번하고 30번은 그 해설이 원래는 맞긴 맞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좀 더 훨씬 이제 간략한 풀이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거를. 자, 15번인데 이거 우리가 다 그 가나 조건 다 우리가 다 부분 따로따로 보면은 다 접해 봤던 소재들이야. 접해 봤던 소재들. 가조건은 이제 우리 뭐 절대값이 들어간 이 극한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나조건은 이제 부등식 표현이기는 한데 자, 이거 다 접해 봤던 표현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할지 이제. 자, 일단 지금 요 문제는 fx가 3차함수야, 3차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모든 3차함수 fx가 있는데 f4의 최소값을 구해주라 라는 문제죠, 이제. 잠깐 슬쩍 이렇게 봤는데 이제 지금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지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분자도 0. 자, 그래서 일단 분자도 0이니까 이제 f0이 몇이 돼야 돼? f0이 2가 돼야 되겠지? f0이. 근데 이제는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보자마자 바로 얘들아 나와야지. 일단 2는 이제 갖고 있어야 돼. 뒤에 따로 2는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지금 저거 절대값이 있잖아. 절대값이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인수로 가져야 되지 않니? 제곱을? 그리고 이제 3차니까 지금 x 빼기 a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얘들아.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게 왜 제곱이라고 했어요, 이거? 자, 이 식을 한번 저기다 넣어보자, 이제. 여기다 넣어볼 거야, 이제. 여기 넣어보게 되면은 x제곱에 x-a. 자, 플러스 2는 얘랑 이제 없어질 거니까 이제 여기에 절대값 이렇게 남겠지? 여기에 절대값이 남게 될 거야. 이제 부호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부호 처리. 사실 이 절대값은 이제 안에 있는 식이 뭐 양수냐, 음수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부호 처리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값이 양수면은 그대로 플러스로 나올 거고, 이제 그대로 플러스로. 뭐 어쩔 때는 플러스로 나오기도 할 것이고, 어쩔 때는 안에 있는 값이 음수여가지고 마이너스로도 튀어나올 수도 있어. 자, 그래가지고 부호가 이제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부호가 다르게. 자, 근데 이제 x를 이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있잖아. 각 케이스에 대해서 x를 미리 하나 나누고 들어가자, 나누고. 자, 나누고 들어갔어, 이제. 자, 근데 결국에는 이게 극한값이 존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될 거야. 좌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0에서의 좌극한이 위에 걸로 나오는지 플러스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x는 0에서의 우극한이 뭐 위에 걸로 나오는지 그러니까 좌우극한이 뭐 어떤 게 위에 거고 어떤 게 밑에 건지를 지금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제 결정을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건 확실할 거야.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같아야 되겠지? 이 값이.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x에 0을 넣어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0 되고 여기도 0 되니까 좌우극한이 똑같이 나오겠지. 좌우극한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개 이상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그래서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최소한. 분모가 지금 x가 하나 있잖아, 그지? 분자는 그러면은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좌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이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이 같으려면은 부호가 반대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값이 같다? 이 값 자체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이 값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 두 개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해봐. 하나를 인수로 갖는다. 하나를 인수로 가지게 되면은 자, 원래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해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약분이 일단 되는데 이제 남는 식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야 되겠죠? 남는 식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 줘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얘기를 가정을 하기를 지금 이 x를 이제 하나만 가질 때를 지금 가정을 해보고 있잖아. 하나만 가질 때. 무조건 하나만 가질 때를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하나 가질 때. 뒤에 추가적으로 x를 인수로 가지는 건 없는 거야, 이제. 그럼 이 남는 식에다가 이제 x에다가 이제 0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게 됩니다. 0이 아닌 어떤 값이 나오게 돼. 0이 아닌 값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얘를 뭐 1이라고 가정해 주면은 위에 거는 플러스 1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밑에 거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나오죠. 부호가. 기본적으로 부호가 반대로 나오면은 이 값이 같니 이게 다르잖아. 값이 기본적으로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호가 반대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값이 같아야 된다. 그냥 이 자체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자체가 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두 개를 인수로 가진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되더라.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나왔어 하면은 이제 그냥 나조건에 대입하고 이제 식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대입해 보시면 나조건 이제 x 하나 곱해 주는 것이죠. x 하나 곱해 주는 거. 그럼 x 세제곱 x 마이너스 a에다가 이제 여기 x 이제 곱해 주는 식이고 얘가 이제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자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제 표고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를 해보시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얘가 이제 0 이상이다라고 어떤 뭐 4차식 같은 게 나오게 되죠. 4차식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부등식이니까 그 함부로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가 뒤집어지면 유의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식은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은 양변을 이제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x제곱으로. 어차피 x제곱은 항상 0 이상인 게 보장이 되지. 0 이상인 게 보장이 되니까 부등호가 여기서 뭐 별도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지.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야. 부등호가 바뀌지 않을 거야. 이게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던 판별식 조건 대입하는 거 있죠. 판별식 조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결국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그 문제에서는 f 지금 몇입니까? 4. f4의 최소값. f4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보시면 f4 다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16에 4-a에 플러스 2. 자, 이놈의 최소값. 이놈의 최소 찾는 거야. 이놈의 최소. a가 가능한 한 커야 최소가 나오겠죠? a가 가능한 한 커야. a가 가능한 한 커야 되니까 a가 2일 때가 그런 답인 것 같은데. a가 2일 때. 2 넣어주면은 34 이렇게 나오네. 34.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직 우리가 내가 이 절대값 소재는 우리 그 1주차에서 소명요거 시험 봤을 때 소명요거 맨 마지막 서술형에서도 이 절대값 소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아마 접해본 기억이 아마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지금 푸시는 거 보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 이제 까먹으신 것 같아. 그만큼 반복해서 푸셔야 되고 복습하고 하셔야 돼요 이제. 너네가 만능이 아니고 천재가 아니잖아. 한 번 보고 다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왜 절대값이 있으면은 이렇게 두 개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지 이게 설명을 했죠. 부호가 기본적으로 반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같으려면은 이 자체가 0이어야 된다. 0이 되려면은 분모보다 더 인수를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푸는 게 이제 바로 이어서 30번이거든요. 30번을 좀 먼저 볼게요. 30번을. 자,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올해 6월 고3 모의고사야. 올해 6월 고3 모의고사 21번. 솔직히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설은 진짜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지금 이제 내가 설명한 거로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것도 봐봐. 자, 이제 함수 fx는 2차 함수로 이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는 4차 함수래. g는 4차 함수. f가 2차, g가 4차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이 표현 있지?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극한값도 존재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이 표현은 우리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은 몇 번 본 적이 있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게 2하고 3이지, 그지? 2하고 3. A를 2하고 3으로 적용을 해보면, 지금 여기 분모가, 여기 다시 한번 쓸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는 일단 한번 더 쓰겠습니다. x-2, x-3. gx는 그냥 일단 그대로 냅두고, gx. 절대값 x-2, x-3.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무슨 값이라 하더라도 저 극한이 존재한다. 우리 항상 이 분수함수는 신경 써야 되는 게 그 분모가 0이 될 때를 신경 써봐야 된단 말이지. 자, 분모가 0이면 분자도 최소한은 0이어야 되는 거지. 최소한 0분의 0꼴이어야 극한값이 존재할 최소한의 이제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물론 0분의 0꼴이라 하더라도 꼭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계속 여러 번 얘기하지만 차수 논리 있죠, 차수 논리? 그 0분의 0꼴인데 차수가 분자가 더 크거나 같아야 존재하는 거라고 했어. 차수가 분자가 더 크거나 같아야. 자, 절대값이 또 나왔죠, 이제. 그죠? 절대값이. 자,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이 분모 자체의 인수를 2개 이상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 x-2도 2개를 가져야 돼. 분자 전체에서. 그리고 x-3도 분자 전체에서 2개를 가져야 돼. 그러면은 지금 gx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 gx가 이제. gx가 x-2하고 x-3을 가져야 되는 거야, gx가. 일단 최소한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총 4차 함수였는데 gx가 이제 여기 이제 뭐 2차 함수를 그냥 일단 간단히 hx라고 내가 잡아둘 거야. hx라고 이제 이렇게 잡아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 자, 왜 이제 얘가 x-2, x-3을 더 가져야 되느냐? 자, 얘는 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게 잘 봐. 자, 예를 들어 볼게. 예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를 내가 2로 적용해 볼게. a를 2로. 그러면 왜 2로 결정하냐면은 지금 이 절대값의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에 부호가 바뀌는 이 경계 지점을 내가 잡은 거야. 경계 지점을. 3으로 해도 돼. 근데 2로 일단 예시를 들어볼게. A가 2일 때 요거 한번 따져볼래, 요거? 자, 좌랑 우를 직접 한번 따져볼 거거든, 이제. 좌랑 우를 이제.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좌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보다 작으면은 이게 양수이니까 그대로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대로 나오시는 게 이제 x-2, x-3. 일단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이렇게 나오는 게. 하지만 밑에 거는 이 우극한은 지금 함수값이 이게 음수이니까 마이너스를 얘는 달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마이너스를 이렇게 앞에다 써줄게. 앞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달고 나와서 저 절대값이 처리가 될 겁니다. 절대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요 상태야. 현재 요 상태. 자, 그리고 약분은 됩니다. 약분 다 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약분 시키고 이제 gx만 남게 되는데 밑에 거는 부호까지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 이제 2를 넣어야 되겠죠? 2를 넣어줬을 때 그럼 이제 g2가 나오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마이너스 g2가 나오니까 이게 결국 0이 되려면은 g2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g2가 0. 넘겨주면은 이 g2가 0이니까 g2가 0 나오는 게 맞겠죠? g2가 0 나오는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x-2를 인수로 가져야지, 이제. x-2를. 마찬가지로 a를 3으로 적용해도 이렇게 반대보호의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3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3을 이제.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 아까랑 똑같죠? 아까도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모보다 최소한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이제.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일단 gx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식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밑에 식도. 리미트 x가 2로 갈 텐데, 자, 이번에 gx네, gx. 분모가. gx 방금 전에 세워놨던 거를 이렇게 한번 또 작성해보래,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분자 잘 봐야 돼, 분자. 분자는 그 g에서 f를 빼래. g에서 f를 빼래. g에서 f를 빼라고 했는데, 여기서 f를 뺍니다. f 저기 있잖아, 저기. 그지? f 잠깐 여기 밑에 써놓을게. 위에서 밑에 걸 뺍니다. 빼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덩어리로 묶을 수 있지 않니? 뺄 때 이제. 자, 묶어줄 건데 x-2, x-3, hx-1. 일단 여기까지 맞습니까? 공통 부분으로 묶어서 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분자는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분자 전체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현재 이런 상태로 볼 수가 있어. 이런 상태로.
얘도 뭔가 약분을 되게 하고 싶게 생겼거든, 이제. 약분을 이제. 근데 이제 당연히 절대값 부호 처리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해줘야죠, 순서가 이제. 부호가 뭐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할 거란 말이지, 그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A를 내가 만약에 2 또는 3으로 이제 결정해주게 되면은 분모가 0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 분모가 0이 돼버리는 문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인수분해가, 극한값이 존재해 주려면은 요 놈이 어떻게 돼야 돼, 요 놈이. 요 놈 자체가 이제 저 둘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이 자체가 이제 x-2, x-3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분자는 x 빼기 2, x 빼기 3이 최종적으로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도 이제 하나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꼴이라는 거야.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꼴. 자, 그 문제에서 gx의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최고차항계수 1. 최고차항계수 1로 잡은 거죠. hx도 그러면은 최고차항계수가 같이 따라오게 되겠지? 1로 따라오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결정을 했다 치면은 끝난 거지. gx를 완성할 수 있어. gx 저거 다시 한번 써보면 x-2, x-3에다가 그 hx는 1을 넘긴 것으로 쓸 수 있잖아. 1을 넘긴 것으로. x-2, x-3 더하기 1. 이게 끝이야, 이게. 그래서 저기 뭘 구하래? g1? g1을 구하래? 1 넣으면 답 나오겠죠? 1 넣어주면은. 1 넣어주시면은 마1, 마2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얘가 지금 2잖아? 뒤에는 잘 보시면 앞에랑 똑같죠? 이거 똑같지? 2 더하기 1이겠지? 그러니까 답이 6 나오는 거죠, 6. 이 정도로 답을 내야 돼, 얘들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니까 분모 자체의 인수를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분자에서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근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그 여기서 일단은 이 분모 있죠, 분모. hx. 이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a가 어떤 값이라 하더라도 얘가 항상 극한값이 존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극한값이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hx가, 저 분모 hx가, 얘가 이제 0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 얘가 0이 되는 가능성? 만약에 얘가 0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면 그러면 0분의 0꼴이 최소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0분의 0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면은 만약에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면은 뭐 그거를 뭐 내가 뭐 장 K라고 해보자. K라고 이제. 그러면은 A를 내가 만약에 K로 적용해줘가지고 이 분모가 얘가 이제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잡았어. 그러면은 그 K를 분자에다가도 이제 적용을 이제 해봐야 되겠지. 분자에다가도 이제. 근데 여기에 적용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리고 이제 이 K가 여기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분모보다 분자가 더 기본적으로 차수가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이제 분모보다. 분자랑 똑같아도 안 되고 지금은 현재 절대값이 없다 치면은 x 빼기 2, x 빼기 3이 분자 분모가 똑같이 지금 인수를 갖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분모가 지금 얘가 0이니까 분자도 어딘가가 0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0이 아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K가 2 또는 3이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모가 이 x 빼기 2나 x 빼기 3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더 가지게 되겠지. 추가적으로 인수를 가지면은 지금 분모가 더 인수가 많아져 버리는, 차수가 더 커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가능성은 없는 거야. 0이 될 가능성은. 무조건 얘가 0이 될 가능성은 없고 그냥 이 x 빼기 2랑 x 빼기 3만 인수로 가질 수 있어야 돼. 저 둘만. 이 정도로 처리를 해야 돼, 얘들아. 이 정도로. 아시겠죠? 이 정도로 처리하셔야 되고 해설 보고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이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요 문제. 자, 16번. 자, 요거는 좀 재밌는 문제인데 이게 그 조립을 한번 잘 해봐야 되는, 구성을 좀 잘 짜봐야 되는 문제거든. 자,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에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다. 저 f3, g3을 이제 구해라 라는 문제야. f3, g3을 더해라. 자, 먼저
여기 일단 가나 조건을 보시면 얘도 이제 차수 따지는 거야, 차수. 지금 fg가 일단은 뭐 몇 차함수인지 몰라. 그런데 이제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는 0 이상의 정수 얘기하는 거지? 0 이상의 정수. 0 이상의 정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fg가 도대체 몇 차함수여야 이게 가능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보면 지금 fx는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정을 해보면은 fx가 만약에 이제 3차면 안 되지. 왜냐면은 지금 분모가 5차니까 분자도 5차로 나와야 되겠죠? 분자도 5차로. 같은 차수로 나와줘야 될 거야. 얘가 3차면은 3이 6 해서 분자가 6차가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얘를 2차로 가정을 해봐. fx를 2차로. 그럼 얘가 이제 4차니까 gx가 1차로 결정돼야 되겠지? 1차로 결정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만약에 1차로 결정해. 얘가 1차면은 지금 제곱해주게 되니까 2차? 그럼 gx가 3차로 나오게 되겠죠? 3차. 이렇게 차수를 좀 결정을 계속 해 나가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얘가 만약에 이제 그 상수함수다. 0차라고 가정을 해보자. 0차. 그러면은 gx가 이제 5차가 돼야 될 거야. 5차. 그래서 지금 가족권만 보고 지금 차수를 먼저 fg가 몇 차여야 되는지를 케이스를 저렇게 나눌 수가 있어. 케이스를 이제. 문제를 딱 보고 이게 fg가 몇 차인지 결정이 안 되니까 케이스를 나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줘야지. 저렇게 나눠주셔야 되는 겁니다. 케이스를 이제. 근데 이제 조건 만족이 이제 좀 더 이제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자, 나조건을 보시면. 자, 이게 x가 0으로 가는데, 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그 학습이 좀 이제 덜 발달된 친구들이 하는 거. x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네? 아, f0, g0의 제곱이 0이구나.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제. 물론 함수에 극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를 풀 때는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다 라고 해서 뭐 저렇게 쓰는 게 틀린 식은 아니지.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풀린다고. 내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그 차수 논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차수를 이제. 분모가 그 0으로 가는 요소가 5개가 있지, 5개. 5개가 있으니까 분자도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이게 0이 아닌 상수로 나오려면은 분자가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딱 5개를 갖고 있어야지. 무조건 5개. 분자가 차수가 더 적으면은 이게 지금 발산하는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6개 이상이 돼버리면은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라는 말 자체가 이 분자 자체가 이제 x 5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분자 자체가 x 5개를 가져야 돼. x를 무조건 5개 가져야 되겠죠? 5개를 가지기는 가지는데, 근데 이제 얘도 f랑 g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잘 논아가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 일단 여기서 이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이 케이스야, 이 케이스. f가 상수함수고 g가 5차야. 자, 이 케이스일 때 이게 가능한지 생각해 봐. 자, 얘가 상수함수야. 이거 x 절대 못 가지겠지, 그제? 그럼 얘가 x 5개 가져야 되거든, 얘가? 이거 x 5개 가질 수 있니? 이거 못 가지는 거죠? 만약에 인수를 뭐 가진다라고 치면은 제곱이 돼 있으니까 짝수개를 인수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짝수개를 이제. 짝수개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되는 케이스야, 안 되는 케이스. 기본적으로 저건 안 되는 케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되는 케이스로. 안 되는 케이스 이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찾아볼게. 맨 밑에 거 봐봐. 맨 밑에는 F가 2차, G가 1차야. 근데 2차랑 1차 제곱이랑 곱해봐. 몇 차가 나와? 4차. 2차랑 곱하는 셈이니까 4차. 차수가 모자란단 말이지. 우리 최소 5개 가져야 되는데. 5개. 그래가지고 얘도 안 되는 케이스라는 거야. 얘도 안 되는 케이스. 얘는 차수가 모자라서 안 되고, 얘는 그 x를 짝수개밖에 가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얘도 안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때만 가능한 케이스라는 거야. 1, 3만 가능한 케이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1, 3만 가능한 케이스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fx, gx를 이제 어떻게 잡고 들어가시냐. 자, 이 케이스인데, 봐봐. 이 gx가 x를 인수로 가지면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개를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짝수개를 이제.
그럼 종합했을 때 총 여기 x 5개를 가져줘야 되는 거니까 5개를 앞에가 x를 몇 개 가지고 뒤에가 x를 몇 개 가져야 되냐 이 얘기야. 자, 앞에는 몇 개 가져야 됩니까? 앞에는 일단은 지금 이게 1차, 3차이니까 앞에는 x 하나. 그 다음에 뒤에 gx는 x를 2개 가져가지고 이제 그거를 제곱해주게 되니까 총 4개. 얘까지 합하면은 5개가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지. 5개가 이제 비로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가면서 fx는 x를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는 이제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저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f는 1차라고 했으니까 뭐 최고차 함계수를 내가 적당히 m이라고 잡아줄게 이제 m 그리고 이제 g입니다 g 자 g는 지금 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항 n이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 추가적인 인수는 뭐라고 해볼까? 뭐 적당히 뭐 p 이렇게 잡아볼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렇게 이제 fg를 결정을 해 fg식을 결정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fg를 여기에 적용만 해주면 돼 이제 적용만 해주면 끝나. 자 그럼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적용을 이제 자 가적권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적권에 이제 자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무한대로 이제 그 무한대로 갈 때는 차수를 보는 겁니다. 차수를 이제 그 최고차항 개수를 보는 거죠. 자 f를 제곱하래. m 제곱이고 그 다음에 g는 그냥 곱해버리는 거니까 n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나오는 거. 지금 최고차항 개수로만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최고차항 개수로만 가지고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나조건 마찬가지입니다. 나조건 얘는 이제 x5제곱으로 이제 나눗셈을 해주시는 건데 x5제곱으로 자 나는 여기다가 한번 다시 써볼게. fx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gx 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제곱해 주겠지. 요거 이제 제곱 nx 제곱에 x 플러스 p 요거의 제곱을 이제 그 x5제곱으로 이제 나눠주고 리미트까지 이제 취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리미트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얘가 지금 3인 거야. 얘가 지금 3인 거. 얘가 지금 3입니다. 자, 처리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x 4개 나오고 하나 나오니까 5개가 나오게 되겠죠, 일단. 이건 다 없어지겠지, 이제. 남는 식에다가 이제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 남는 식에다가 이제. 0 넣어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 0 넣어주면 되는 셈이니까 자, m 곱하기 np의 제곱이 나오겠지? m 곱하기 np의 제곱. 그래서 m 그 다음에 n 제곱 p 제곱 얘를 계산해 주신 게 3.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돼. 저거는 그냥 fg 식을 잡고 그냥 가나에 그냥 대입한 거지? 단순 대입이야. 단순 대입. 근데 지금 보니까 미지수가 3개야. m, n, p 해가지고 미지수가 3개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기 문제 조건을 보니까 그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의미 아닌 정수의 두 다항함수라고 돼 있어. 모두 의미 아닌 두 정수라 돼 있죠.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얘를 내가 전개를 해서 nx 세제곱 플러스 np의 x 제곱으로 이렇게 볼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잘 보셔야 돼. 여기서 얘들아 그 m도 그 의미 아닌 정수, n도 의미 아닌 정수, np도 의미 아닌 정수거든. np도. 자, 지금 이게 맞으려면은 일단은 정수로 잡아줘야 되는데 의미 아닌 정수, 0 이상의 정수로 생각해 줘야 돼. 물론 여기 0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연수에서만 이제. 자연수에서만 생각할 거야. 가장 먼저 m이 중복되니까 m을 먼저 결정을 해보자. m을 이제. 또 거듭 제곱도 좀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자, m을 1이라 결정을 해봐. m이 1이면은 n이 18이고 이것 때문에 18인데 여기서 n에다가 18 넣어주면은 p가 분수 나오지 않니?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얘는 벌써 탈락이네. 얘는 탈락? 얘는 탈락이지? 자, 여기 지금 18이라는 수를 보고 뭐가 3이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얘를 3으로 한번 잡아봐야 되나? 얘를 3으로 잡아보시면 n이 이제 2여야 될 것 같아. 2. 이렇게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n이 2.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는 게 지금 np 자체가 정수여야 돼. np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잠깐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얘가 3이니까 이 자체가 일단은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1. 그러면은 P가 몇으로 잡히면 돼? P가 이제 2분의 1로 잡히면 되니? P가 2분의 1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그 모든 항이 이제 그 개수가 의미하는 정수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정수가 안 나왔잖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잡은 그 모든 항의 개수가 동그라미 친 이 세개죠, 이 세개. M도 정수, N도 정수, NP 자체가 정수지, NP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P는 이제 정수일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NP 자체가 정수이면 되는 거야, NP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제 해주면 결국 fx, gx가 완성이 되죠. fx란 그냥 x, gx란 2x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np에다가 x 제곱이니까 이렇게 fg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끝났죠 이제? 3이죠 3? 3x 3x로 다시 그래서 f3 더하기 g3 3 들어가니까 이게 몇이야 이거 57, 63? 이렇게 나오나? 72? 자, 9 더하기 57, 54, 63에서 72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 정도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 문제고 결국 이제 조건을 보시면서 이제 차수가 결정이 안 되면은 이 차수를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조건 만족하는 거 만족하지 않은 거를 다 찾아야 돼 이제 지금 이 케이스 세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뭐 케이스가 만약에 세 가지가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조건이 어긋나고 만약에 나머지 두 개가 가능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봐야지 둘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둘 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둘 다 이제 가능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커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너네의 마음가짐 자세는 보자마자 이거 우리 그동안 봤던 표현들이 있잖아 이거 이제 그 차수 얘도 이제 차수 논리에 의해서 차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고차원 개수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인 거야 이제 이렇게 자, 여기 지금 P가 분수인 게 조금 이제 그러면 조금 식을 이제 좀 더 센스 있게 잡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나아. 이렇게 잡는 게. 자, 그 gx가 x제곱으로 인수로 가지잖아, 지금 이제. 자, x 두 개를 인수로 가지면 최소차항이라 부르거든. 최소차항이 2차겠지. 최소차항이 2차.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이제 P가 분수로 나올 가능성도 없는 거야. P가 분수로 나올 가능성도. 자,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그다음 요 문제. 자, 우리 최근에 모의평가 했을 때 봤던 문제죠, 이제. 모의평가 했을 때. 근데 이거는 너네가 이제 시험으로도 봤고, 해설 강의로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따로 문제 뽑아줘가지고 풀리게 했을 텐데도 너네가 이제 분명히 지금 풀려면 못 풀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 풀려면 이제. 너네가 복습을 안 해서 그래. 너네가 이제 다시 안 들여다보고 해서 그래. 이게 이런 게 한 번에 되겠니? 모의고사 지금 이거 고3 모의고사 20번인데 한 번에 되겠니? 그만큼 너네가 익숙해질 정도로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너네가 이제. 보시면 FG가 뭐 저렇게 식을 만족을 할 때 자, 저 값이 K다라고 나와 있죠. 저 값이 K다. 분명히 우리 모의평가에서 봤던 문제죠? 기억이 나시죠, 저거? 일단은 이게 현재 이 식에서 적당한 값을 사실 넣어봐야 돼. 적당한 값을 이제. 자, 무엇을 넣는 게 좋을까? 일단 생각해봐야 되거든. 여기다가 무엇을 좀 넣어보는 게 좋을까? x에 뭐 넣어보는 게 좋을까, 이거? 사실 넣어볼 수 있는 값은 되게 많긴 하거든, 이제. 가장 먼저, 요거 보니까 뭐 넣고 싶니, 이거 보니까. 뭔가 0 같은 거 넣어보고 싶지 않니? 0 같은 거? x에 한번 0을 대입해보시면, 결국에는 여기 이제 좌변이 0, 여기도 0, 0 탈락하니까 2g 0 남네, 이제. 자, g0은 0이 되겠지, 일단. 일단 뭐 저런 거를 대입해볼 수 있어. 그 다음 또 이제, x에 또 뭐 넣어볼래? x에? 1? 그러면 1을 넣어보시면은 여기가 날라가죠, 이번에. 1을 넣어주시면. 여기 날라갑니다. 1 넣어주시면 1F1, 1G1 이렇게 나와. 적당한 값을 다 넣어봐야 되는 거야. F1이 G1이야. F1이 G1.
자, 그 다음에 또 넣어볼 수 있는 게 있나? 또 넣어볼 수 있는 거? 2. 2도 만약에 넣어주게 된다면 얘가 없어지지 않니, 이제, 그지? 근데 이게 이 대입을 해서 얻어낸 정보가 활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근데 일단은 써놓고 관찰을 해봐야지, 이제. 2 한번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x 2 넣어보시면 여기 다 날아가게 될 것 같고, 이제. EF2는 여기 2 넣은 게 마이너스 4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F2가 몇이냐? 마이너스 2야. 일단은 다 써놓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다 써놓고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식도 한번 같이 한번 좀 볼 건데, 밑에 식도 이제. 자, 밑에 식 보시면, 자, 저 극한값이 K라고 나와 있죠? 극한값이 K다. 일단, 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 지금 무한대로 가는 게 있으니까, 그 최고창 개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로 가고 있네. 1로 이제. 근데 얘들아 볼래? 이거 1 넣으면 이게 F1 빼기 G1이잖아, 그지? F1 빼기 G1. F1 G1이 같다라고 했어. F1 G1이 같다. 둘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1 넣으면 분모가 0이니 분자가 어떻게 돼야 돼? 0 돼야 되겠죠? 0분의 0꼴이 최소한 만들어져야 돼. 이 극한값이 나오려면은. 그래서 저 식에서 자 이게 0이니까 얘가 이제 0으로 가니까 이 분자 자체도 0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G2가 0이다 라는 정보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G2가 0. G2가 일단 0이야. 우선 G2는 0이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겁니다. 뒤에 거. 그 앞에 거는 그러면은 0분의 0꼴인데 자 이게 K가 지금 이제 어떤 상수일 거야. 상수 이제 어떤 상수인데 자 K가 0이 아니라고 돼 있죠. 자 그 각각의 극한이 어떤 값으로 나올 거야. 값으로 어떤 값으로 나올 건데 값으로 나올 건데 근데 0이 곱해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도 0이 아닌 결과 얘도 0이 아닌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얘가 0이 아닌 결과라는 얘기는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차수 보는 겁니다. 위아래 차수를 이제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는 문제 같아요. 얘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차수가 이제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자 fx가 제곱이 돼 있잖아. fx를 내가 만약에 n차로 잡아주게 되면은 gx가 그러면은 몇 차로 나오셔야 되겠느냐? 이거 제곱해서 2n차 되니 이거? 2n차? 같은 차수로 나와야 되겠지? 얘가 n차여야 제곱해가지고 2n차가 나올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이제 2n차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분모 gx는 2n차가 되고 그래서 차수를 먼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차수 잡은 다음에 요 식에 한번 내가 적용을 해볼게. 적용을 이제 자 저식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식을 자 x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배의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차수를 볼래? 자, F가 N차야. 차수에 대해서만 생각해보자. 차수 이제. 여기 그럼 N 플러스 1차겠지. 여기는 이제 X 곱해주니까. N 플러스 1차야. 그 다음 여기를 봐봐. 여기 이제. 자, GX가 2N차야. 2N차. 얘랑 곱하면은 어떻게 돼? 차수가? 2N 플러스 1차 되니? 자, 근데 최고차항이 사실 여기서 나오는지 사실 여기서 나오는지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 최고차항이 어디서 나올지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봐봐 그 지금 이 문제는 그 n이 0이어가지고 뭐 상수함수일 때 있잖아 상수함수일 때 그러니까 보통 상수함수로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문제가 너무 간단해지고 쉬워지니까 상수함수일 때는 안 되는 게 얘들아 그 상수함수일 때 저거 G2 0 여기다 써볼게 얘들아 이게 상수함수일 때 지금 이런 일들이 과연 다 벌어질 수 있을까 해봐야 되는데 안 돼. 상수함수일 때. 왜냐면 그 상수함수면은 자 봐봐. 얘가 상수함수면 g가 상수함수이려면은 그냥 gx가 0이어야 되거든요. 0.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도 0이어야 되겠지. gx가 상수함수니까. f1이 0이면서 f2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제 모순이 이제. n이 0이면은 둘 다 똑같은 상수함수여야 되는데 모순이 발생해.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너무 문제가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최소한 차수가 존재를 할 거야. n이 1 이상이어야 될 거야. n이 1 이상.
n이 1 이상이면은 1이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벌써 3차가 나오지 않나요? 3차가? 얘랑 소거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이제. 아직 모르겠지만. 물론 n이 1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다면 2 이상이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최고차항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어찌됐든 최고차항은 지금 얘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 얘가 이제. 그래서 얘랑 곱해주니까 결국 2n 플러스 1차로 최고차항을 내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2n 플러스 1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지금 좀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얘가 n이 1이면 3차인데 얘랑 소거될 가능성이 생각을 해봐야 돼. 얘랑 소거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최고차항이 얘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놓고 보시면은 이 식이 성립하려면은 n이 0이어야 되지만 이거 아까 상수함수 모순이 되는 케이스란 말이야. 모순이 되는 케이스. 모순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게 최고차항으로 계산이 안 되네. 아, 소거되는구나 이거. 소거되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소거되는구나. 여기 3차항이 소거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이 우변이 3차항이 소거되면은 최고가 몇 차여야 되는 거야? 2차. 2차가 또 나오려면은 우변이 2차로 나오려면은 좌변이 어떻게 돼야 돼? 좌변도 똑같은 차수 2차여야 되니까 n을 몇으로 결정해 주면 돼? 1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1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n을 1로 결정해 줘야 되는 거야. 너네는 지금 내가 말한 논리를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 너네는 이제 이게 그냥 최고차항이 여기서 이제 2n 플러스 1이라 가정해주게 되면은 차수가 이제 이게 n이 0, 모순이 나오니까 3차항이 소거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겠죠. n을 1이라고 결정해 주시면 끝난다. n이 1이면 이제 끝난 거야. 여기서 보시면 그 3차항을 소거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3차항을 이제 소거시켜야 되겠지. 자, 여기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x세제곱 필요할 거 아니야? 그냥 x세제곱. 그러려면은 gx가 몇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여기 마이너스가 이미 있으니까 gx 자체는 마이너스 1x제곱으로 시작해줘야지만이 그냥 x제곱을 이렇게 소거시킬 수가 있겠지, 이제. 그냥 x제곱을 소거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자, 봐봐. 따라서 gx는 어떻게 잡고 들어가면 되냐면, 일단 마이너스 1x제곱, 최고차항의 마일인데, 이미 인수를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인수를 이제. 그래서 저거를 토대로 해주면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지. 뭐 전개해 놓으면은 뭐 이 정도 일단 해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해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정도 해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사실 gx가 결정이 됐잖아. 이제 이거 여기다 넣어서 이거 뭐 계산하고 x로 나누고 하면은 f가 나오긴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f가 나올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대안은 뭐냐면 또 다른 대안은 f가 지금 이제 1차인 거니까 f가 지금 이제 1차인 거니까 1차 함수 뭐 px 플러스 q로 미지수 pq로 잡으면은 지금 벌써 식 f에 대한 식 두 개 있지 않니? 두 개? g1은 지금 몇이냐면은 1이니까 이거 가지고도 fx 구할 수 있지 않네? 저거 가지고도 방법이 여기서 좀 열려 있는 거야. 방법이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거 가지고 이제 기울기가 마3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저거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결정될 것 같아. 이렇게 자, 저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fg가 완성됐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만 해주면 적용만 해주면 끝날 것 같아. 이제 자,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 대입이야. 그냥 단순 대입. 자, 그래서 이제 단순 대입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fx 빼기 gx입니다. 그 다음에 g의 x 플러스 1이죠. g의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 fx 제곱, 얘 제곱인데 뒤에 있는 이 부분은 그 최고차항 개수로만 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죠. 최고차항 개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fx 제곱, 그 다음에 분모 g는 이제 여기 마일이니까 이게 k. 그래서 요거 이제 뭐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요 계산해 보시면 이게 마침 인수분해도 잘 되는 꼴이니까 나쁜. 그 다음에 이제 1 대입 해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9 해가지고 K가 마이너스 6 나올 것 같아. 계산해. 잠깐만. 얘가 지금 마3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그래서 제곱해 주니까 36. 이 정도로 일단 답을 내줍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 fx, gx 식을 결정하는데 이제 이게 짜깁기 하는 거지. 조립을 잘 해주는 거예요. 이제 조립을 잘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 로피탈도 가능은 해. 0분의 0꼴이니까 이거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만 보여드리면 그 저기서 로피탈로 내가 만약에 식을 처리한다. 로피탈로 이제 그러면은 지금 분자 미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 미분을 해주신 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 1을 대입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야. 가능은 하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 로피탈을 이제 쓰는 이유는 복잡한 계산을 좀 시간을 줄이고 간결하게 계산하기 위함인데 얘는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별 시간 뭐 절약이 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만능은 아니야 얘들아 이제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기본으로 푸는 것도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 잠깐 끊었다가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8번은 사실은 우리 최근에 했던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넘어가긴 할 거거든요. 요거 넘어가긴 할 건데 코멘트 요거만 하나 할게. 코멘트만 이제 요거를 이제 너네한테 풀리게 하니까 좀 되게 잘 못 푸시고 계산을 되게 못하고 너네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하드한 계산을 너네가 안 해봐서 이게 맞나 싶나 봐. 이제 이게 맞나. 당연히 이제 이 피로감이 있고 이제 어지럽고 약간 이제 현기증이 나는데 얘들아 결국 이거야. 이제 이런 계산을 너네가 해야 돼. 이런 계산을 해야 되고 너네가 지금은 이게 맞나 싶고 계산이 빡세니까 너네가 아직 그 확신이 없잖아. 이제 이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도형 나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답이 맞아. 과정 확인해 보니까 뭐 과정에 틀린 게 없어. 그러면은 너네는 거기서 확신을 얻고 아 이런 유형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계산이 빡세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더라. 확신이 기본적으로 이제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막 금방 풀리는 문제는 아니니까 만약에 너네가 5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면은 좀 보고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시도해 보겠지 이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 후순위로 좀 밀어줘야지 이제 후순위로 이제. 너네가 이제 괜히 막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거 분명히 내가 본 문제인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제 이제 직보할 때 풀었던 문제인데 하시면서 막 되게 막 아시하면서 끝까지 막 붙잡고 할 수 있는데 시험 볼 때 중요한 거는 너네가 아무리 풀 수 있어도 너네가 지금 학교 시험 볼 때 시간이 남은 적이 없잖아. 남은 적이 있니? 시간이? 없지 않니? 그러니까 과감해야 돼. 내가 아무리 본 문제를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내가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최대한 풀 수 있는 내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빠르게 풀 수 있는 것을 다 풀어내야지 이제 그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할 수 있는 거면 일단 보기는 보시는데 오래 걸리면 일단은 좀 미룰 수도 있겠죠 이제. 오래 걸리면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런 계산을 너네가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너네가 느껴야 된다니까. 너네가 이제 그래야 다음에도 이런 문제를 접했을 때 예전에 그 빡빡하게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직하게 계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너네가 이제 우직하게 그게 되게 중요해. 너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때 내가 알려드린 거는 여기 A점 좌표, 그 다음에 P점 좌표, Q점 좌표 일단 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그나마 너네가 계산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살짝 단축된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좌표를 하나 여기 좀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일단 이거 연립해가지고 A점의 좌표를 구하고 Q점의 좌표를 일단 구합니다. 이제 AQ를 일단 구해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PQ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이제 PQ의 길이는 그냥 여기 반지름에서 여기 OQ의 길이를 빼시는 식으로만 계산해도 나오기는 나와. 지금 여기 반지름이 문제에서 루트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Q점의 좌표 있죠? Q점의 좌표. Q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만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거니까 둘이 같다라고 이제 좀 해 놓으셔가지고 이제 X, Y 좌표를 한번 완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X, Y 좌표를.
보니까 이게 지금 3분의 t 나오는 것 같거든. 3분의 t. 뭐 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지름에서 지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빼서 PQ를 한번 해서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 이제. 뭐 이 정도 표시만 해놓으세요. 이 정도 표시만 이제. 그래서 PQ는 이렇게. PQ는 그 3분 5P 마이너스 3분 5Q 해놓으시고 3분 5P가 루트 10 마이너스 이 정도만 써놔 얘들아. 이 정도만 이제. 이 정도만 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계산 나중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써놓으세요. PQ의 길이가 좀 문제였는데 저 정도로 그냥 처리할게.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19번. 요 문제. 그 내가 지금 풀어주는 문제들이 이제 너네들이 이게 쉽게 못 풀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지금 이 선별된 문제 자체가 그동안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야 얘들아 이제. 잘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제. 요 문제인데 요거는 좀 봐야 돼 이건 이제. 자 A가 3보다 큰데 fx를 지금 3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범위를 지금 나눠놨습니다 이제. 자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인데 얘들아 이런 표현 잘 봐야 돼. h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보겠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해보겠대. 분수함수죠 분수함수. 근데 얘들아 분수함수긴 하지만 분수함수도 결국에는 이거 아니니? 곱셈의 일종 아니니? 나누는 것도 곱셈의 일종으로 보는 거 아니니? 나누는 것도 이제 결국 뭐야 이거? 그 곱함수의 연속성 따지는 문제야. 곱함수의 연속성. 곱함수의 연속성 따지는 문제고 그래서 분수함수 저렇게 돼 있으면 찢어서 곱으로도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곱으로도. 근데 봐봐. 지금 hx는 지금 f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 f의 범위에 따라서. fx를 인수분해를 좀 해놓을게. 인수분해를 이제. x-1, x-5, 마이너스 x에 x-a 이렇게 좀 이제 해놓으셔서 일단 범위 나눠놓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범위 나눠놓고. 이렇게 나눠놓고 판단해 볼게. 자, 보시면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지금 이 인수들이 0이 되게 하는 인수들이 있죠? 0이 되게 하는 인수들. 자, 여기서 지금 얘가 위에 게 0 되려면은 이거 1만 가능해. 범위까지 고려한 거야. 범위까지. 여기서는 지금 A만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쓴 게 뭐냐면 저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쓴 거야. 근데 범위를 고려해서 쓴 거야. 범위를 고려해서. 5는 여기 범위 안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 이제, 그지? 그리고 A는 지금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A가 3보다 크다. 그래서 지금 저 각각의 인수들이 0이 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분수함수 생각해보자, 분수함수. 자, 극한입니다, 극한. 1이 아닐 때, A가 아닐 때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H1이라는 거는 함수값은 극한값이랑 같다. 극한값이랑 같지 않을까? 이거지 이제. 그런데 보시면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가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f가 0으로 가야 되겠죠? 분자도 0이어야 되겠지? 0분의 0꼴이야 가능하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 G1이 0이야. G1이 0. 0분의 0꼴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니까 G1이 0입니다. G1이 0. 이게 A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는 거야. A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얘도 지금 x를 A로 한번 보내보시게 되면은 지금 분모가 어떻게 돼? 자, x가 A로 간대. A는 지금 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는 게 맞아. 그러면은 지금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거네. 이거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분자도 0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자 분모가 둘 다 0분의 0꼴 나와줘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약에 쓴다면 지금 이 gx의 인수 작성을 좀 해볼 수가 있어. gx의 인수 작성. 1 넣어서 0, 그 다음에 지금 이제 a 넣어서 지금 이제 0이 나오게 되죠. a 넣어서 0.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서 이제 gx 식을 이렇게 잡아보자. gx는 자, 내가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자, gx
지금 일단 그 요것도 한번 볼래? 그 3에서 한번 생각해봐. 3에서 F가 애초에 지금 3에서 끊어져 있는데 이거 3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이제 3에서 이제 자 이거 지금 3 넣어서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같을 수도 있지, 그치? 3 넣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H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H가 연속이 되려면 X가 3에서 연속이 되려면 애초에 이 F 자체가 연속이던가 F 자체가 연속이던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F 자체가 연속이던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X가 만약에 3으로 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제 X가 3으로 갈 때 이제 X가 3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 3 넣어주시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A를 한번 구해볼게. A를 이제 A를 구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나눠주게 되니까 3분의 4 3분의 4가 3 마이너스 A다. A가 여기서 3분의 5가 나오게 돼. 자, 지금 왜 저걸 하는지 알겠니? 자, H는 지금 곱함수입니다. 곱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런데 지금 G는 당연히 3참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근데 F가 지금 3에서 연속일지 불연속일지를 몰라. 그래서 3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지금 판단을 해보는 거야. 3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3 넣어서 한번 같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같으면 연속이니까 가정을 해보고 한번 A를 구해봤어. 근데 A가 나오긴 나오지만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 3에서 불연속이다 이거지. X는 3에서 불연속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지? X는 3에서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불연속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불연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F 자체가 3에서 불연속이야. 자, 그동안 매번 얘기하던 거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럼 이 연속인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그 불연속인 지점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지 이제? 3에서 연속이어야 되는 거야. 3에서 연속. 그러려면은 G가 3을 인수로 가져야 돼. X 빼기 3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얘네 둘도 지금 기본적으로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X 빼기 1, X 빼기 A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GX를 이제 최고차항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GX를 결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쓰면 되지 않니? 이거 H1이랑 HA가 이 두 극한이 같다라는 식 써보면 되지 않아? 이거 그냥 여기다 적용해보면 돼. 여기다가 이제. 그럼 A가 나와. 해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 정도만 써줄게. 자, H1 다시 한번 써보시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근데 X가 1로 가까이 다가갈 때만큼은 위의 함수를 일단 식에 쓰시는 거니까 x-1, x-5로 해주셔가지고 gx는 일단 저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그 gx의 식을 완성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HA도 마찬가지야. HA도. 얘도 리미트 x를 지금 a로 보내는 건데 x가 a로 갈 때만큼은 x가 a로 갈 때는 a가 3보다 크니까 f를 밑에 걸로 결정을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a. 그다음 위에 거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그래서 너네 이거 계산해봐. 계산해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a를 한번 구해봐. a가 나올 거야. a가. A 나오고 저거 마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거 마저 뭐 H1, HU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제 계산을 요 정도만 일단 좀 쓸 거니까 그 다음부터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거 그냥 0분의 0꼴 하는 거야. 0분의 0꼴.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0분의 0꼴에 의해서 저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3을 왜 인수로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야지. F가 3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그 G가 X 빼기 3을 인수로 가져줘야 된다는 거지. X 빼기 3을 인수로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도 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지금 일단 시간이 좀 이제 좀 빡빡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이제 이 정도만 이제. 그 다음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번입니다. 20번. 20번인데
자, 요거 이제 4년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인데 이거 처음 풀리게 하면은 되게 잘 못 푸는 것 중에 하나거든 이제. 근데 사실 되게 쉬워. 근데 봐봐. 문제 한번 너네가 한번 잠깐 한번 스캔해봐. 문제 이제 스캔 한번 해보시면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끊어져 있지 않죠? 이어져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관계식을 만족을 한다. 자, 근데 함수 f에 정보가 주어져 있지? 최대가 3, 최소가 0일 때 뭐 함수 값들을 다 더해주라라고 돼 있어. 자, 너네 딱 이 관계식을 보고 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는 행동 유형 뭐야? 에? 동윤아 뭐야? 뭘 묶어? 항상 묶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관찰을 해. 공통 부분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내가 수투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 인수분해 되는지 항상 확인하라고 했잖아, 얘들아. 이거 보고 인수분해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얘들아. 인수분해를. 자, 이거를 묶습니다. 지금 나는 이제 그 끼리끼리. 얘들아, 그리고 중3 때 안 했니, 너네? 인수분해 중3 때 뭐라고 배우는지 알아? 항 3개짜리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의심. 항 4개짜리 인수분해, 2개 묶어서 공통부분. 안 했니? 중3 때? 2개씩 fx 제곱,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x 제곱 묶고 볼 법 하잖아. 이런 거 하지 않았니? 중3 때. 자, 그럼 쟤를 묶어. fx 제곱. 너네가 문제를 볼 때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제는. 이렇게 해보고 이게 되네? 그게 나중에 경험이 돼가지고 다음에 문제 풀 때 그 경험을 토대로 푸는 거라고. 경험을 토대로. 일단은 해봐야 돼.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이제 너네 이제 막 질문 받아주면서도 느낀 게 특히 그 함수의 극한 문제 있죠? 함수의 극한 도형 문제. 실행력이 너네 굉장히 좀 부족하더라. 실행력이 이제. 이게 맞나? 약간 확신이 없나 봐. 해봐야 돼, 얘들아. 확신을 못 가져도 일단 해보고 거기서 너네가 이게 맞네?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너네가 이제. 일단 실행이 옮겨야 돼. 해봐야 되는 거야. 당장 그 묶을 수 있는 부분끼리 묶어 보니까 인수분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이거? 자, 이제 fx 빼기 3으로 묶어. fx 빼기 3. 이제 f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fx 빼기 3 그 다음에 이제 fx 플러스 2x fx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되시니까 fx가 3 혹은 fx가 마이너스 2x 혹은 fx가 그냥 2x죠. 이렇게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인수분해만 해보니까 저렇게 뭔가 나오게 되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얘들아 그럼 fx가 여기서 뭐야?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fx의 케이스가? 몇 가지? fx의 케이스가 지금 하나, 둘, 셋 해서 세 가지니 이거 지금? 이거 세 가지 맞니? y는 2x를 그려볼게. y는 2x. 자, y는 마이너스 2x를 그려볼게. y는 3을 같이 그려볼게. 이렇게 y는 3을 이제 다 그려놨어요 이제. 자, 지금 일단 세 가지를 일단 그려놨거든요.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 함수를 그려놨어요 이제. 이 fx가 항상 2x가 항상 마이너스 2x 항상 3이 아니야. 너네가 아마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아마 못했을 거야. 얘들아 fx가 무조건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3으로 고정이 되는 함수가 아니야. 항상 2x가 아니고 항상 마이너스 2x가 아니야. 얘들아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만약에 3이라고 정해봐. 야 그러면 모든 함수값이 3 아니니? 그럼 이게 되니 이게? 이게 되니 이게?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이제. 그렇다고 fx를 항상 직선으로 결정해봐. 이거든 한번 결정해봐. 결정하면은 최대 최소가 없죠 애초에. 최대 최소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 이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 fx는 그 지금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지? 연속이라고. 자, fx는 그때마다 함수가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거 섞일 수가 있는 거야. 구간마다 섞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만약에 여기 적당히 한 뭐 x가 여기 마 3이라고 가정해 볼게. 마 3. 뭐 예를 드는 거 예를 드는 거. 예를 들면 x가 마 3보다 작을 때는 3이야. fx가 3이야. 그런데 마 3보다 클 때는 2x로 결정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기는 하는데 근데 연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fx는 구간마다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교점 베이스, 교점.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교점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각 함수들하고의 교점이 세 군데가 있죠, 그죠? 그 세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함수가 달라지는 거야, 함수가 이제. 함수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지. 지금 저 조건을 최대가 3이고 최소가 0이 되려면은 도대체 각 구간마다 함수를 어떻게 결정해줘야 되는가 함수 결정하는 문제야.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최대 최소가 3, 0으로 나올까? 모양 나오니 모양?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 오케이. 함수가 지금 여기가 y는 3이니까 함수가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fx야 이게. 이게 fx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y는 fx야.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는데 벗어나야 되더라,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계산 하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조건이 이거잖아. 또는이잖아, 또는 이제. 또는의 조건이지, 그지?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결정되면은 이 fx는 지금 이 셋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다. 문제 없어. 저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야. 저렇게. 그래서 이제 약간의 추론을 저렇게 그래프 개형 추론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 문제. 자, 요 문제. 이 문제 한번 보시면 자, 21번입니다. 21번 이제. 자,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재작년 9월 모의고사인데 요거 좀 잘 봐야 돼. 이거 이제 그 적당한 난이도.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나는 봐.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최고창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자, gx가 이렇게 돼 있대. 함수값이 0일 때에는 gx를 5라고 결정하고 함수값이 0이 아닐 때에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지금 gx가 연속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연속이라는 말은 없어. 3참수가 0이 되는 순간 3참수 개형에 따라서 3참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이 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 3참수가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아니면 세 번이냐 라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지.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이해를 해줘야 돼. 저 말만 볼래? 저 식만? 저거 x가 2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돼. 왜 불연속인지 알겠니? 얘가 없으면 연속 아니야? 얘가 없으면? 함수값, 극한값 같으니까. 있으니까 불연속이란 얘기지. 자, 일단 이 말 자체가 x는 2에서 불연속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x가 2에서 불연속입니다. x가 2에서 불연속.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극한값은 이제 x가 2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극한값을 위에 걸로 계산하는 걸까? 밑에 걸로 계산하는 걸까? 당연히 위에 거, 밑에 거? 당연히 위에 거. 얘들아, 이거는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순간이 x가 몇이다라고 존재하잖아. 몇이라고 존재하지? 그러면 밑에 걸로 계산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g의 함수값으로 뭔가 써야 되지 않니? 예를 들면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순간에 만약 k야. 야, 그러면은 이제 fk가 0이 될 때를 따지는 거니까 그때가 gk가 5라는 얘기잖아, 이제. 그때가 gk가 5. 그러니까 이 극한은 밑에 거가 아니라 위에 걸로 계산을 하는 거야. 위에 걸로.
극한은. 그러니까 이제 x가 2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2에 가까워지는 상황. 2에 가까워지는 상황일 때가 요거 아니니 요거? 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위에 걸로 인지를 하시고 위에 걸로 이제 자 위에 걸로 인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자 얘를 위에 걸로 인지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인지해 줘야 되냐 이거야. 요건 이제 G2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야? 왜 밑에 겁니까 이거? 나? 불연속. 자 얘는 위에 거로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얘도 만약에 위에 걸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둘 다 위에 걸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계산 방법이 똑같지. 그러면은 계산 방법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제 2 넣는 셈인데 2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연속이 되겠지. 같은 값이 나오면. 모순이니까 G2는 5인 거야. G2는 5. 이 추론이 돼야 되더라. 이 추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 자 지금 fx분의 f의 x 플러스 2 fx 빼기 2 자 이게 지금 이제 g2-2라고 되어 있는데 g2가 현재 그럼 아래 거 계산 5이니까 3으로 계산이 되시는 게 맞겠죠? 3으로 계산이 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한번 마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제. 저거 이제. 자. 그럼 얘들아, G2가 밑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F2가 몇인 거야, 그럼 F2가? F2가 0인 거네? F2가 0인 거? 자, 지금 이제 이거 밑에 거 계산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F2가 0이다라는 게 나올 것 같아, F2가 0. F2가 0이다라는 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F2가 0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분모가 이제 0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분모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 돼야 되겠지? 분자도 0. 자, 그러면은 분자도 0 돼야 되는데 잘 봐 이거. 여기서 얘가 0으로 갑니다. 얘가 0으로. 그럼 얘도 똑같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이 전체는 마이너스 2로 가는 게 맞지. 마이너스 2로 가는 게. 0분의 0꼴이 나오긴 해야 되니까 결국에 이제 F4가 0이라는 얘기야. F4가 0. 0분의 0꼴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야. 0분의 0꼴을. 이렇게 매칭 시켜야 돼.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F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라고 했으니까 F를 이제 X 빼기 2, X 빼기 4, 그 다음에 이제 X 빼기 A 이렇게 인수로 잡아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보실 수 있죠. 인수로 잡았으면은 얘들아 끝난 거야. 이거를 잡아놓은 거를 여기다 대입해. 그래서 극한 계산을 한 게 3이잖아. 그럼 A가 나와. A가. 끝난 거야 이제. 요거까지 맞춰줄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모 fx. 내가 인수 잡아놨던 거를 그대로 한 번만 더 좀 더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2를 쓰시는 건데,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이제 fx 빼기 2. 요거는 내가 잠깐 이렇게 쓴다. 요거는 이제. 자, 현재 뭐 요런 상황인 것 같아.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는 왜 이렇게 썼는지 알아? 자, 그 x가 2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 분모가 0, 분자도 0이 되는 부분이 존재는 하죠, 당연히. 날릴 수 있잖아, 날릴 수 있지, 그지? 자, 아까 얘들아 이거 x2 넣을 때 이거 f2가 아까 f2가 0이잖아요, 그죠? f2가 0. 여기 2 들어가면은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2로 숫자로 바로 처리되지 않니? 숫자로? 극한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걸 넣었을 때 이렇게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때가 있잖아. 이런 거 미리 대입해서 처리를 해놔야 돼. 계산을 좀 식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처리해놓고 나머지 2 넣은 게 뭐 3이다. 뭐 A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G6까지 계산해보면 그냥 끝나는 문제야 이제. 끝나는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죠. 굉장히. 그 대신 처음에 이 생각 좀 잘해줘야지. 왜 얘는 위에 걸로 계산하고 왜 얘는 밑에 걸로 계산을 하는지 그 논리가 잘 잡혀 있어야 돼. 논리가 이제. 약간만 생각하면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작년 9월 물고사 21번. 자, 요것도 한번 여러분도 식 한번 좀 한번 보시면 자, 한번 10초 스캔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문제를 보시는 순간 일단은 뭐 좀 떠오르는 게 좀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소재.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뭐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떠오르시는 거.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자, 이것도 사실은 좀 행동 요령이긴 해. 자, 이 문제를 보고 너네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 자, 지금 이게 모든 정수 K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정수를 대입해 볼 생각도 할 수는 있어. 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뭐라고? 자,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 지금 부등식인데 등호로 연결돼 있지. 자, 힌트 다 줬어.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등호로 연결되지, 등호로. 뭐가 떠올라야 돼? 등호로. 어느 한쪽만 등호가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등호가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등호가 있네.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돼? 같다. 얘랑 얘랑 같게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봐야 돼. 얘랑 얘랑 같게 되도록 하는 K값이 혹시 있나? 너는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이 생각이. 3K-18. 혹시 이 둘이 같게 되도록 하는 K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한번 구해보잖아요, 이제, 만약에. 구해보시면은 이제 놀랍게도 그 K가 정수 두 개로 존재를 해. 정수 두 개. K가 이렇게 정수 두 개로 나오거든. 정수 두 개로. 인수분해까지 잘 됩니다. 정수 두 개로 나오게 될 거야. 정수 두 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정수를 저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적용으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지. 얘를 적용을 해볼 거야. 그냥 적용을. 적용해준 식을 쓰겠습니다. 자, 넣을 거야. 마이너스 21, 3분의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 당연히 양 끝이 같도록 하는 걸 잡았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놈이 뭔지 구할 수 있잖아. 얘 빼면은 마이너스 63. 뭐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제. 이거를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이 써볼게. 저기 대입한 거. 자, 그래서 양변에 저것도 이제 3 한번 곱해보시게 되면은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이번에 마이너스 72가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72.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했다. 이제 이 문제 끝난 거야. 자, fx는 최고차항 알려줬으니까 우리 이렇게 미지수로 잡으시고 얘들아 잡으시고 이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이야.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좀 해야 돼. 이거 계산은 2 놓고 마이너스 1 놓고 뭐 빼서 이거 그 다음에 1 놓고 마이너스 2 놓고 빼서 이거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제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들어야 되는 의구심. 지금 미지수가 총 몇 개? 3개. 근데 지금 식은 몇 개야? 식이 2개니까 미지수가 이제 아직 좀 미지수 개수가 더 많지. 좀 모자라지. 하지만 답은 나올 거야. 왜? 프라임이야, 프라임. 프라임이야. 프라임이기 때문에 그 미분하면은 C가 날아갈 거 아니야. C를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C를 몰라도.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얘는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건 계산 한번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계산 한번 해 보시고 이 문제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도. 자, 23번. 자, 일단은 25까지 일단 빨리 세 문제 좀 해볼게요. 25까지 하고 26, 27, 28, 29는 극대극소여서 지금 그 다음 주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극대극소 안 들어가시니까 뒤에 극대극소 4문제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 수업 때 그때 이번에 시험 보는 거 5주차 얘기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이제. 자, 일단 23번인데 자, 이것도 쉽거든. 이제 3참수가 답은 만족한다. 가족권 보자마자 바로 식으로 써볼 수 있는 게 0분의 0꼴 이어야 되니까 F2는 0하고 F'E는 9. 일단 우리 이 정도는 이제 바로 쓰고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정도는 바로 쓰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일단 쓸게. 그리고
1이 안의 상수.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 그럼 이제 f-1이 0이다. 일단 나오게 되겠죠. f-1이 0이다. 그 다음에 얘들아 얘가 뭐야? 요거 f'-1이야. f'-1. 저건 f'-1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시게 되면은 약분이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이제 약분이 이제. 그럼 약분되면 1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지만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게 0이어야 되겠지. 0. 0분의 0꼴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f'-1이 0이야. f'-1이요. 일단 f의 식을 저렇게 4개를 이끌어냈고 f는 원래 미지수가 4개짜리죠. ax 세제곱부터 하면은 a, b, c, d 미지수 4개니까 결국 이걸로 계산하면은 다 fx가 나오긴 나오겠지. 근데 이제 fx를 이제 나오는데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요거에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 거. 요거를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 fx가 어떻게 인수로 가져야 돼 이거 이제? x 플러스 1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지는 거야 2개. 이것도 얘기를 했지. 함수값이 0이고 미분한 것도 0이면 2개를 인수로 가져야 되더라. 2개를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이걸 보고 이게 나와야 돼. 이걸 보고 왜 그런가? 진짜 곱미분 해보고 한번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0 나와 이제. 2개 가져야 돼. 기본적으로 2개를. 나머지 한 인수는 여기서 결정되어줘야 되겠죠? x-2로 이렇게 결정이 되시고 최고창 뭔지 모르니까 m으로 달아놓을 거야. m으로 이제 이렇게 달아둡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조건 요거 빼놓고는 지금 일단 식을 다 작성할 수가 있어. 요거 빼놓고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써봐야 되잖아. 이걸 이제. 근데 이거는 저희가 미분해서 2 넣은 게 9다. 그럼 이거 이제 우리가 미분해서 2를 진짜 막 넣어가지고 9라고 식을 쓰려고 하겠지만은 이거 내가 아마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들아 지금 이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인수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진짜 막 미분해가지고 2 대입하라고 했니? 미분계수식을 쓰는 게 더 빠르다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쓰는 게. 이 F'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마침 2에서의 함수값이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그냥 단순히 fx를 그냥 뭐로만 나눠주면 돼? x 빼기 2로 나누면 돼. 이거 나눈 거에다가 2 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로. 이런 데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fx에서 이거 나눠주니까 이제 남는 식 2 넣어주니까 9m이 나오게 되네. 9m이. 그래서 m이 1을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근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려면은 진짜 미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분계수식을 적용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야. 이걸 적용해 주는 게. m 나오니까 1 나왔으니까 fx를 이제 여기에 직접 적용해서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 fx 여기 대입하시고 미분한 것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버리셔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 요거 로피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혹시나 하면 의미가 없어. 더 복잡하게 나오니까 정석으로 그냥 잘 우직하게 계산을 하시기 바라고 정석으로 24번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자 24하고 25까지 보려고 할게요. 24번 요거 재작년 수능 20번 자 재작년 수능 20번입니다. 나는 최적화된 풀이를 알려드릴 거야. 이제 최적화된 풀이를 이제 해설 보면은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너네가 만약에 이거를 시도를 해도 아마 너네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제가 좀 긴데 자 얘기해 줄게. a가 루트 6보다 크대. 이게 왜 나왔겠니? 괜히 쓸모없이 저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의심이 들어야 돼 일단.
일단 a가 루트 6보다 큰데 함수 fx를 이렇게 잡겠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 너네 이거 함수 그릴 수 있니? 이거 함수? 뭐 x 정도는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걸 이제 x 정도는 뭐 x 정도 묶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원점은 일단 지나는 건 알겠어. 일단 원점 지나는 거는.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이제 뭐 요건지 뭐 요건지 뭐 요건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x축과 교점이 몇 개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 판별식을 때려봅니다. 판별식을 이제 판별식을 여기서 한번 때려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24니까 당연히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양수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 0이라는 근을 가지니까 총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x축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나는 케이스인 거야. 이런 식으로 지나는 케이스 일단. 이런 식으로 지나는 케이스야. 자, 근데 여기서 또 너네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 얘들아, 여기서 너네 이런 게 보여야 돼. 이런 게. 두근의 곱이 양수야, 음수야? 두근의 곱이? 음수지? 그러면 0이라는 근이 있고 두근의 곱이 음수면 무조건 그 두 근이 실근이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총 x축과 만나는 실근이 양, 0 이렇게 세 개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치면은 지금 양, 0 이런 케이스인 거야 지금. 이렇게 함수의 대략적인 모양을 일단 그리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저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에서의 접선을 따지겠대. 원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접선이 이렇게 만난다라고 가정해봐. 그 접선이 3차 함수와 만나는 점 중 그 다른 한 점을 A로 보겠다 이 얘기야. 이 점을 A로 보겠다. 요 얘기거든 지금. 요 얘기. 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A라는 점에서 또 접선을 그어. 접선을 또 그어. 뭐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접선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B다 이 얘기야. 현재 문제 상황이 이거야. 문제 상황이 이거. 문제 상황이 현재는 이렇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래.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야. 도형의 성질을 떠올려야 돼. 원의 성질이지. 얘가 지름인 원이 있어. 얘가 지름인 원. 뭐 원의 중심이 뭐 이 정도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점 A가 원이 지나는 점이란 얘기 아니야. 원이 지나는 점. 원이 지나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이. 이 정도만 그릴게요.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럼 이거 뭐야?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가 직각이지, 직각. 직각이지? 그럼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 이 기울기랑 이 노란색 기울기랑 분홍색 기울기가 수직이란 얘기야. 수직. 수직이란 얘기야. 수직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자, 흐름을 잡아보자. 흐름을. 내가 말하는 걸 잘 따라와. 자, 얘들아, 일단 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는 있겠지, 그지? 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저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제가 이제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어서 이게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야. 이거 y는 3x 나와. 해보면 y는 3x. y는 3x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y는 3x랑 3참수랑 또 다른 교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 점을 찾았다. 그러면 이 점에서 또 접선을 구해. 분홍색 접선의 방정식이 뭔가 또 나오겠지, 그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얘는 뭐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걸로 나오겠지, 그지? 그럼 직방이 완성됐으면 뭐 x 절편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수직 조건식이나 해가지고 이제 이 OA랑 AB 길이를 이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흐름이 잡히십니까, 이제? 접방하고 3차함수 교점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서 접방을 또 그어주고 뭐 x절편 찾고 기울기 찾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해주면 되는데
최적화된 풀이를 얘기한다고 했죠? 최적화된 풀이. 자, 예전에 우리 그 접방할 때 이런 얘기 했었어. 그 3참수에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 만나는 다른 한 점 나오잖아, 이제. 이 만나는 다른 한 점의 좌표 빨리 찾는 법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나니?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세근의 합? 자, 이 3참수랑 접선이랑 같다. 연립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접선은 1차식이니까 어차피 얘랑 접선이랑 같다라고 해도 어차피 세근의 합은 여기서 보존되지 않니? 여기서. 세근의 합이 2분의 a지? 2분의 a. 그러면 자, 이 두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0이니까 세근의 합은 뭐야? 세근의 합은 2분의 a인데 0을 중근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점 a. a가 몇이어야 돼? 2분의 a로 나오는 거야. 2분의 a로. 여기 좌표가 2분의 a로 나오시게 되는 거. 여기 좌표가 2분의 a로. 여기 좌표가 2분의 a로 나올 겁니다. 2분의 a로. 2분의 a로 아마 나오시게 될 것 같고 이제 저기다가 대입해주면 여기 2분의 3이 나오게 되거든. 2분의 3이. 여기 2분의 3이 나올 거야. 2분의 3이. 2분의 3이 나오실 거고 2분의 3이. 자, 그럼 볼래 이거? 2분의 3이면은 벌써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다 끝났다. 벌써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이거 F' 2분의 A 있지? F' 2분의 A를 계산해 보신 게 이거 수직인 기울기니까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 해보게 되면은 A 제곱이 뭔지 구할 수 있어? A 제곱이 뭔지. 저걸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A 제곱이 뭔지. 그리고 이제 또 A 제곱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 구한 다음에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은 이거 닮음 이거 다 기억나시죠? 닮음인 거? 비율을 잘 봐. 1대 3이야 현재. X좌표가 이거 2분의 A, 2분의 3이잖아. 그지? 1대 3이면은 거꾸로 여기도 1대 3이죠. 닮음이 되는 거니까. 1대 3을 적용해주면 여기가 9가 돼야 돼. 9. 9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 점 B의 좌표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도 도형의 성질만으로 나온다고 이게. 도형의 성질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9a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아마 5a, 모식으로 나올걸? 5a, 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베스트인 거야.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마 A 지금 나올 것이고 5A랑 AB 이거 뭐 두 점 사이 거리로 하든 뭐 기울기로 하든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처리해 줘야 돼, 얘들아. 이 정도로. 이렇게 풀면은 문제를 이제 풀면 한 2, 3분대로 풀 수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안 풀면은 기본적으로 그보다 한 뭐 몇 배는 걸려, 얘들아. 몇 배는. 자, 이 정도로 계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요거 빨리 하고 마무리할게요. 금방 끝나니까 요거는. 자, 요 문제인데 마지막. 자, 요 문제 좀 복잡해서 잘 봐야 되더라. 이제 뭐냐면 설명 좀 드리면 지금 여기 이 참수 y는 x제곱이 있고 요 y는 4tx 빼기 1이 있대. 4tx 빼기 1. 근데 내가 이 참수 위에서 어떤 점을 잡아볼 건데 이게 뭐 하는 점이냐면은 그 이 직선하고 이 참수가 안 만나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참수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잡았다 이거거든.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 이거는 우리 이번에도 했었고 작년에 고1 때도 했었지만은 이게 이 참수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게 최소가 되려면은 얘랑 평행한 접선일 때야, 얘들아. 이게 평행한 접선일 때. 평행한 접선일 때 이 길이가 가장 최단거리야. 이 길이가 이제. 얘가 기울기가 4t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를 미분해줘가지고 얘가 4t가 나오게 하는 x를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 점 P의 x좌표를 2t라고 구할 수가 있어. 2t라고 이제. 이 참수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인 점 평행할 때다. 평행할 때. 그래서 기울기가 4t가 되도록 하는 접점의 x좌표를 찾는 거야. 접점의 x좌표를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접점의 x를 저렇게 찾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t, 4t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요. 해보시면은 2t, 4t 제곱. 그럼 벌써 끝났어. 자, 문제가 또 뭐 하시는 거냐면 원점에서 P랑 이어서 직선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직선을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 원점하고 P하고의 이거 해주는 거니까 Y는 2tx 나오게 되거든. 해보시면은 Y는 2tx가 나와. 그런데 또 그놈하고 요 Y는 4tx 빼기 1 Q라는 교점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 그 두 직선끼리 연립해주면은 교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연립해주시면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2t분의 1,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교점을 또 구해서 연립해주면은 저렇게 나올 거야. 그럼 끝난 거야. PQ의 길이 이거 해주셔가지고 PQ의 길이 구해주셔가지고 저 극한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저 극한만 이제. PQ의 길이 뭐 두 점 사이 거리도 가능하지만 내가 말씀드린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 그 대각선으로 된 기울기 대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 그냥 x끼리 뺀 거에다가 이거 많이 얘기했죠 이거? 여기다가 이제 이 비율을 이제 볼 건데 보라색은 비율이 밑변이 1이고 높이가 2t죠 비율이. 그럼 빗변은 루트 피타고라스 쳐서 루트 4t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밑변의 길이 요거였잖아. 밑변의 길이에다가 빗변의 길이의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밑변의 길이의 비율을 곱하면은 이게 PQ가 나올 거다. PQ가. 요 얘기도 했었죠? 요 얘기도. 계산만 해보시면 끝납니다 이제. 계산해보시면은 요 정도까지 일단 좀 설명할게요.